배열은 제가 강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배열을 잘 못 쓰면 리액트 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순수 함수, 배열을 내가 어떤 배열 서버에서 목록을 갖고 왔던 셀렉트를 해가지고 뭐 내가 그냥 제이슨 어레이를 갖고 있든 어쨌든 다 배열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배열이죠. 우리가 자료 구조 중에. 물론 이제 스택이랑 큐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해시 테이블 이런 거 그것보다도 어레이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어레이가 언어마다 다릅니다. 구현되어 있는 엔진에 따라서 다르고 언어에 따라 다르고 엔진에 따라 다르고 같은 자바스크립트라도 사파리 다르고 크롬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ECMA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기능이 되면 돼 라고만 정의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이 기능을 되게 할지는 브라우저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드가 그래서 일반화 되는 거죠. 점점점. 노드 엔진은 어떻게 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스플라이스는 이만큼을 뭉텅그려 가지고 뽑아오는 거죠. 이제 뭐 스플라이스 하겠지만 뽑아오는 건데 이 어레이를 조작을 해요. 내가 1, 2, 3이라고 넣었어요. 여기에 뭐 array.map도 있고 array.filter도 있고 array.뭐 sort도 있고, 그 다음에 array.of, array.from, array.concat, join 뭐 잔뜩 있죠. 함수들이. 어레이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구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레이를 넣어 가지고 이 함수에 넣었는데, 이 함수가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있던 이 ARR이라고 했던 거, 이 ARR이라는 값이 1, 2, 3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ARR은 ARR이죠. 어떤 함수를 통하고 나서 변경이 안 일어났죠. 이런 건 순수 함수입니다. 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슬라이스, 콘캣, 맵, 필터 이런 것들은 다 순수 함수죠. 뭐 2부터 3까지 슬라이스 잘라줘, 콘캣 얘를 붙여줘. 얘를 붙여가지고 리턴은 붙은 게 나가지만 이 ARR이라는 요 메모리 구조는 안 바뀐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순수 함수예요. 그리고 리액트든 어떤 프레임워크이든 순수 함수로 다 순수 함수를 써야 된다. 순수 함수를 안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ARR을 내가 이 컴포넌트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리액트든 엠버든 뭐 앵귤러든 뷰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ARR을 넣었는데 이 ARR 값이 바뀌면 이가 날라갔어요. 여기서 이걸 통했던 이 컴포넌트를 통했던,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에러가 나죠. 네가 입력한 ARR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에러가 딱 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조작을 하든 말든 이거 내 데이터인데 왜? 이 데이터 ARR은 이 컴포넌트, 이거 컴포넌트 A라고 합시다. 이 컴포넌트에서도 쓰지만 한 화면에는 컴포넌트가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도 ARR을 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작이 일어나고 여기서 1을 없앴는데 얘는 지금 아직 이 랭스가 몇 개예요? 3이죠. 이 3을 가지고 루프를 돌고 있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실제로는 동시가 아닌데 동시처럼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ARR이라는 메모리에 이렇게 잡혀 있죠. 원래는 이쪽에 이게 ARR이죠. ARR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주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RR의 0번째, 1번째, 2번째네요. 요거는 뭐죠? 인덱스죠, 인덱스. 인덱스고 요건 뭐예요? 랭스죠. 먼저 말씀드리면 자바스크립트 어레이는 다른 언어의 어레이와 달라요. 함수형 언어는. 왜냐면은 함수형 언어는 타입이 언제 정해진다고요? 런타임에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컴파일러 언어처럼 미리 내가 고정으로 잡고 갈 수가 없어요. 느리죠. 되게 느리겠죠. 왜냐하면 메모리 확보가 제일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C나 C++이나 자바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레이를 만들 때 어레이의 랭스를 미리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int ARR equal
뭐 new array 하든 뭐 여기다가 랭스를 주든 array를 하든 아니면은 array 3 이렇게 3이라고 미리 잡아놔야 돼요. 그럼 여기 int가 3개 들어가는 거네. 하나, 둘, 셋. 여기 int예요. int는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럼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가 미리 확보되죠. 언제? 컴파일 타임에. 그러니까 미리 메모리가 딱 정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컴파일 타임, 컴파일은 끝났죠.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할 때 ARR의 1에는 뭐 내가 5를 넣었어. 그럼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죠. 자리가 다 확보됐으니까 비용이 안 들죠. 값을 세팅하는 건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거의 안 들고. 메모리 확보하는 게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못한 거야. 왜?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컨스트든 바든 렛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레이 속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1, 2, 3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네 번째는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가도 되고, 다섯 번째는 펑션이 들어가도 되죠. 이게 함수형 언어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고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가 어레이에 인자로도 들어가고 파라미터로도 들어가고 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메모리 단편화 얘기 저번에 하면서 여기 이 부분은 다른 이제 뭐 X라고 하는 게 쓰고 있어요. 이 메모리를 요 두 칸을. 근데 이제 다음번에 내가 또 푸시 해가지고 또 넣을 수 있죠. 어레이 ARR에다가. 그럼 어디 생겨요? 이런 데 생기겠죠. 그럼 인덱스를 타고 가면 타고 가다가 이까지 점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이빨이 나는 거야. 컴파일 언어들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요 4바이트면 4바이트 경계 처리하고 다음 4바이트 처리하고 다음 4바이트 처리하면 되죠. 인덱스의 위치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위치. 몰라도 되죠. 얘만 알면 루프 돌 수 있죠. 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이런 단편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위치들을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요 크기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어레이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떻게 돼 있죠? 0번째는 값이 1이고 1번째는 2고 2번째는 3이야. 그 다음에 랭스는 3이야.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메모리 속에는. 그러면 이 앞부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신 이 값들은 어때요? 실제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죠. 그럼 이 1의 주소, 뭐 100번, 얘는 105번, 얘는 110번. 이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인덱스마다. 그럼 이 주소를 내가 ARR에 두 번째를 주세요. 딱 하면은 바로 110번에 있는 얘를 딱 줘야 되죠. 그럼 이 자료 구조는 뭘 쓰면 좋을까요? 키와 밸류죠. 키가 뭐야? 요게 키네. 밸류는 요거네요. 실제로는 요거지만 밸류는 저기 있으니까 주소값을 밸류로 갖고 있겠죠. 요거 처리하는 게 해시 테이블이죠. 그래서 제가 해시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나중에 자료 구조 할 때 뭐 할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하고, 이 해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갔죠, 이 메모리. 해시를 돌려요. 해시 함수거든. 이거 해시도. 이거는 언어마다 다르고 기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M1X 칩이 다르고 CPU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해시 함수를 돌리면 내가 처음에 힙 쪽에 널널한 봉투가 하나 생겼죠. 자바스크립트는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스택이 있고 콜스택에서 사용하는 가까운 메모리 위치가 있고 저기 뒤에 창고가 있어요. 그 자주 쓰는 놈만 내가 여기다 꺼내놓으면 되죠. 책장에 있는 모든 책을 꺼내놓고 보진 않잖아. 필요한 책만 그때 가서 보면 되죠. 그 우리가 책을 찾으러 갈 때 도서관에서 인덱스가 있죠. 뭐 가에 뭐 인문학에 3 이렇게 하면은 그 책꽂이 가면 되잖아요. 요 주소만 있는 거예요. 요 주소가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해싱을 돌렸더니 메모리가 여기 100번이야. 힙이 100번부터 잡혀있네. 이건 언제 알 수 있죠? 로드 내가 저 소스 코드를 실행했을 때 a.js 땅 치는 순간에 뭐 하죠? 윈도우 객체도 만들고
프로토타입 세팅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확 잡죠. 그래서 메모리를 근데 다 잡을 수가 없어. 이 공터에 어느 지점만 딱 잡아요. 다 잡아놨어. 그럼 이 공터의 시작 주소는 100번이야. 이 AR만 쓰는 게 아니죠.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 컨텍스트에서 만드는 environment record, 거기에 들어갈 위치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해싱을 딱 돌려서 해싱 돌렸더니, 자, 첫 번째 해싱을 돌렸어요. ARR에 0번째 해싱을 돌렸어요. 그럼 ARR이라는 걸 해싱을 딱 돌렸더니 100번이 나오더라. 그럼 0번은 100번 정해졌죠. 자, 그 다음에 ARR 0번째에 뭐가 들어갔냐면 1이 들어갔네요. 그럼 4바이트죠. 그럼 두 번째 돌리면, 두 번째 이제 인덱스 1이니까 최소한 4바이트는 겹치지 않게, 그죠? 다음번 위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105번을 준 거예요. 이 값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싱 함수는 해싱을 돌리면 어떤 값이든 변수명을 주든 이 ARR에 원래 ARR의 주소 있죠. 요거의 주소. 요게 뭐 10번이다 그러면 이 10번을 주고 해싱을 돌리면 이 100번이 나오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겹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타입까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번, 105번, 110번이 이렇게 인덱스별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번을 주세요 하면 2번의 주소는 110번이네 해가지고 바로 주는 거예요. 루프를 돌려서 찾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자료 구조가 해시인 겁니다. 그래서 해시로 돼 있다. 속에는 다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랭귀지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 이렇게 정해지는 거 있죠. 이런 어레이를 뭐라 부른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덴스 어레이라 불러요. 촘촘하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럼 컴파일러 언어들은 다 덴스 어레이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delete ARR에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0, 1 얘가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지워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겠죠. 왜냐면 해시니까 이 메모리 주소는 벌써 정해져 있잖아. 그럼 얘만 지우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레퍼런스가 링크가 끊기니까 GC가 돌면 여기 비워주겠죠. 깨끗하게 이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는 이 랭스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랭스는 안 바뀝니다. 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언어들은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얘가 없어지면 올려야지 4개씩 돌 거 아니에요. 4바이트씩.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아요. 구멍이 펑 생기죠. 그래서 이런 어레이를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은 뭘로 들어가죠, 실제로? 비어 있지만 GC가 돌은 거예요. 링크가 끊어졌다. 그런 뜻으로 empt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ARR을 찍어보면, 딜리트 이거 하고 나서 찍어보면 1, empty, 3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empty는 실제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맵이든 퍼이치든 돌면 얘 부분은 안 돕니다. 없는 거니까 실제로는. 하지만 랭스는 3이라는 걸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empty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되죠. 1 띄우고 2 띄우고 4 뭐 이렇게 되죠. 이 자리는 다 뭐예요, 그럼? empty겠네.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표현 가능한 거를 뭐라 부른다? 반대로 제 머리 같은 스파스 어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드문드문 나 있는,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 이렇게 해서 스파스 어레이라고 한다. 그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개수 있죠, 개수. 자, 아까 메모리를 잡는다 그랬죠. 어레이가 딱 정해지면. 이 메모리 이만큼을 어디까지 잡아야 돼? 끝도 없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어레이가 사실은 끝도 없이 갈 수 있죠. 우리가 푸시를 어레이 AR.푸시 해가지고 계속 푸시 해가지고 한 10만 번을 돌리면은 다 들어가죠. 하지만 끝은 있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요거의 랭스, 요 칸수,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칸수를 4바이트로 제한해 놨어요. 그럼 4바이트면 2에 48, 32. 32승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0도 있죠, 0. 랭스가 0인 거는 뭐죠? 어레이가 랭스가 0이라는 건? 아직 하나도 없는 거죠, 칸이. 그것도 하나 잡아놨어요.
빼기 1 해야 되겠네. 그래서 0짜리 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은 2의 32성 마이너스 1, 요거의 랭스까지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하나 더 빱니다. 뭘 하나 빼야 되죠? 여기 2가 되는 이유는 뭐죠? 널 포인터. 끝이다 라는 거, 널 포인터. 얘기했었죠, 저번에.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빼는 겁니다. 0 하나 빼고 널 포인트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사이즈를 잡을 수가 있다.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얘 메모리 풀이 났다. 그거는 실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그 런타임 익셉션 내보내죠. 스택 오버플로우를 내보냅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스택 오버플로우는 건 무조건 존재합니다. 니 뭐 코딩 잘못했네.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이거 넘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같이 ARR은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클래스를 쓰면 되죠. 어레이 클래스는 new 어레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new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넘버, 어레이, 스트링 이런 것들은 다 단순한 걸 좋아해요. 펑셔널 랭귀지들은 심플한 걸, 심플을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이런 것도 안 써도 돼. 이렇게.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컴파일러 언어들은 단순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단순할수록 코드에 오해 소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들은 다 명시합니다. 타입이든 뭐든. 다 new 이런 거 생략 안 돼요. C++, 자바 이런 건.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빈어레이네요. 그죠? 자, 여기 1 하면은 뭐죠? 한 칸짜리다. 값은 한 칸은 확보됐다. 한 칸은 확보됐는데 값은 empty네. 그죠? not exist하고 empty하고는 다른 거예요. not exist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empty는 뭐죠? 자리는 확보되어 있지만 값이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empty.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 칸짜리 empty 하나가 열린 거죠. 자, 그 다음에 array 1, 2, 3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이건 뭐죠? 몇 칸짜리죠? 3칸짜리입니다. 이게 한 칸인데 어떻게 2, 3이 들어가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2개 이상이면 인자가 array 클래스에 2개 이상이면 이게 바로 array의 값이에요. 채우는 겁니다. 1, 2, 3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잖아요. 얘는 숫자가 아닌 게 들어오면 array에 뭐 펑션이 들어왔건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올 수 있죠. 이것도 이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거나 숫자일 때는 2개 이상일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구현해놨겠죠. 보이죠, 코드가 이제 속에서. 뭘로 하면 돼요? 아규먼트를 해놨겠다. 이건 옛날에 ES5 시절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규먼트.length가 2보다 크면 값을 째리 넣고 2보다 작으면 사이즈고 랭스만 잡으면 되죠. 그리고 ARR. 아까 ARR이 1, 2, 3이라고 했다고 쳐봐요. ARR.length는 1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length 1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돼? 날라갔죠. 이건 empty가 아니고 not exist. 완전 없애버린 거예요. empty로 비우는 게 아닙니다. delete하고는 달라요. 근데 length가 4 이렇게 했어요. 1, 2, 3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칸은 확보하니까 뭘로 잡히죠? 네 번째는 empty겠네. 값은 없으니까. 자리는 있고. 됐나요? 네. array. 우리가 제일 만들 때 우리가 array 이렇게 쓰죠. array 5개에 0으로 다 채우고 싶어. fill 0 하면은 5칸인데 전부 0으로 채우죠. fill을 채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from 많이 쓰죠. from 뭐죠? 여기에 있는 값으로 이 array 5칸을 채워. 같은 뜻이죠. 그래서 from 뭐 하는데 from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코드 많이 봤을 거예요. length를 먼저 주죠. 이제 length가 5라고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내가 그냥 이 5를 안 주고 이 from이라는 거는 스태틱 펑션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인스턴스를 안 만든 거. 이 array 5 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이거 다 인스턴스 만들었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from은
스테이틱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레이 5라고 쓰는 게 아니고 어레이 점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레이 5라고 써도 돌아가죠. 어쨌든 보통은 어레이 점 from, 어레이 점 of 이런 거 씁니다. 다 스테이틱 함수예요. 그래서 랭스를 미리 5개면 5개라고 지정해 주죠. 그런 다음에 뭘 받죠? 값을 받고 인덱스 받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i를 리턴하면 되죠. 자, 어레이 함수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만큼이 뭐예요? 펑션 어떤 값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값을 받았어요. i 값을. 그다음에 화살표죠. 화살표고 하나만 있잖아. 그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면 리턴이라고 했죠. 리턴이 생략된 거라고 했고 리턴 i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어레이 함수는 안 헷갈려야 돼요. 어레이 함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5개짜리가 0, 1, 2, 3, 4 이렇게 채워지겠죠. 근데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줬는데 이거는 무조건 한 자리 empty라 그랬죠. 근데 1이라는 값만 들어가 있는 1만 있는 어레이 한 칸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만들어요? 어레이 점 of 1 하면 이건 다른 거예요. 어레이는 1이라는 값 하나를 갖고 있는 어레이야. 이런 뜻이죠. 그럼 1 채워지고 요만큼입니다. 이게 요거죠. 그때 쓰는 게 of. 요거 대신 요거 쓰면 돼요. 랭스를 주는 게 아니고 값을 주고 싶을 때. 자, arr 점 push. 자, arr 요거예요. 4 이랬어요. 그럼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팝은 뭐예요? 팝 하면은 여기 4 들어갔다가 요게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얘를 잘라내고 싶으면, 갖고 오고 싶으면 Shift 하면 되죠. 하나만 하고 싶으면은 그냥 디폴트가 1이니까 2개를 내가 Shift 하고 싶어. 그럼 2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리턴이 뭐가 돼요? 1, 2가 리턴 되겠네. 그런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어요? 3, 4로 바뀌겠네. 4가 있다면 이거는 무슨 순수함수? 아니죠. 조작됐잖아. 쓸 일 없습니다. 근데 언시프트는 쓸 일이 있어요. 자, 언시프트 뭐 7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3, 4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시프트는 이렇게 밀어버리죠. 경계가 여기였다가 얘를 이렇게 미니까 경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언시프트는 반대겠네. 시프트에. 시프트가 이렇게, 이게 시프트니까. 이 경계예요. 이게 어레이인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시프트 2 하면은 땡땡 왼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터 남는 거죠. 언시프트는 반대로 가겠네, 얘가. 그럼 앞에 한 칸이 7이라는 게 앞쪽에 붙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7, 3, 4 되겠죠. 이거 언제 쓰죠? 정말 많이 쓰죠. 우리가 필터 해가지고 어떤 걸 잘라내는 것도 있지만, 뒤에 필터 나왔거든요. 언시프트는 언제 쓰냐면, 자, 목록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만들겠죠. 소셜 북마크를 이렇게 뚝뚝 3개 만들었어요. 그럼 사용자가 플러스 눌렀어. 추가 버튼 딱 눌렀어요. 그럼 여기 이제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겠죠. 여기에 뭐 타이틀은 뭐고, 내용은 뭐고, 뭐 링크는 뭐고 해서 저장 눌렀어요. 자, 최신 걸 위로 올리고 싶잖아, 우리가. 그럼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저장하면 푸시로 넣으면 되죠. 푸시가 제일 안전하니까. 푸시는 앞쪽을 조작하지 않잖아요. 이런 시프트나 언시프트처럼 이런 앞쪽을 조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돌고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푸시로 해서 4번째 딱 넣고 싶은데 얘가 제일 위로 가고 싶어. 그래서 시퀀스를 달겠죠, 그때. 시퀀스가 얘가 1, 2, 3, 4가 되겠죠. 시퀀스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4로 해놓고 리버스 해버리면 되죠. 리버스 했으면 4, 3, 2, 1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리버스 할 거면 1, 2, 3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리버스 해놓겠죠. 이렇게 해놓겠죠. 이 시퀀스는 클수록 최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였잖아. 3, 2, 1. 이 상태에서 내가 4를 해놓고 푸시 했어요. 시퀀스만 4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4 해놓고 리버스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트가 있고 리버스가 있죠, 반대가. 그러니까 소트는 순서대로 1, 2, 3, 4 나오는 거고
리버스는 4321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놓고 소프트 한 번만 리버스 한번 때려야 됩니다. 근데 리버스라는 게 사실은 부담이죠. 뒤집어서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더 쉬운 거는 언시프트 하면 되겠네. ARR 점 언시프트 요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지금 내가 입력한 값. 요걸 여기 쏙 넣으면 제일 위에 그냥 툭 붙겠네요.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쓸 때 언시프트 이렇게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적을 때는 소프트하고 리버스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 하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 데이터가 되게 클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언시프트 해봐가지고 앞에만 딱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다른 언어에서는 언시프트가 없죠. 언시프트 있으면 큰일 납니다. 메모리 다 확보해놨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메모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다른 애들이 쓰고 있어 이미. 뒤에는 비워놓을 수 있지만 랭스를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랭스를 내가 자바 같은 경우 인트 아까 했죠. 그거 뭐 다시 정해야 돼요. 약간 인트 ARR은 어레이 4 했죠. 그거를 내가 ARR은 뭐 어레이 5 이렇게 다시 정해야 돼요. 메모리가 다시 확보됩니다. 그럴 때 엄청 부담이 크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어때요? 해시다 해시. 해시기 때문에 어디 하나 추가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언시프트라고 해서 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저 밑에 만들어지는데 인덱스만 바뀌는 거예요. 주소만. 인덱스만 얘가 1, 2, 3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담이죠, 사실은. 인덱스 값이 바뀌니까. 근데 인덱스 값도 사실은 뭘 갖고 있냐면 이걸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해시 때문에 그래요. 해시는 하나의 메모리와 값이 정해지면 이 고유의 값이 정해지거든. 그래서 메모리에 0, 1, 2, 3 이걸 담고 있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요거의 주소를 갖고 있지. 인덱스의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리해싱은 쉽습니다. 새로운 해싱 담는 거는. 어쨌든 요거는 부담이에요. 그거는 인정. 하지만 이쪽이 안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힙 쪽이. 이쪽이 바뀌는 건 쉬워. 이쪽이 어려운 거지. 왜냐면 우리가 책장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책장에 있는 책 100권을 이 책장으로 옮기려고 해봐. 힘들죠. 하지만 내가 한 권을 뽑아놓고 여기 한 권 뽑아놨어요. 이 두 개 바꾸면 쉽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푸시, 팝, 시프트, 언시프트 이 네 개로 이런 코딩 테스트가 나오죠. 스택을 구현하시오. 스택과 큐를 구현하세요. 이렇게 하죠. 네 개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스택은 뭐죠? 우리가 콜 스택 한 것처럼 나중에 실행된 놈이 먼저 나오죠. 팝 되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 푸시랑 팝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스택을. 그죠? 스택 자체가 푸시와 팝을 갖고 있거든. 스택이라는 자료죠. 큐는 뭐죠? 표 끊는 거죠. 티켓팅 하는 거죠. 먼저 줄 서는 놈이 여기 이제 매표소가 있으면 여기 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온 사람 여기 있죠. 이 사람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야, 티켓을. 그래서 먼저 온 사람한테 사람이 먼저 빠지죠. 이건 뭐 하면 돼요? 푸시와, 줄 세우는 건 푸시와 시프트 있으면 되죠. 밀어내니까, 앞쪽으로. 시프트 해버리니까. 그래서 두 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와 스플라이스. 스플라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안 써요. 스플라이스를 쓸 일이 있으면은 리무브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스플라이스를 많이 쓰니까 슬라이스부터 해볼까요? 자, ARR이 1, 2, 3이에요. 1부터 2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ARR은 조작이 안 되겠네. 순수 함수니까. 그리고 리턴 값은 뭐예요? 뭐가 오죠? 1이라는 건 요거죠. 자리. 2부터 2개니까 2부터 2개 미만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인덱스 값입니다. 0, 1이죠. 2죠. 그래서 1부터 2 앞에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요 2부터 2 앞에까지니까 나 혼자네. 그렇게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것만. 슬라이스는 많이 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스플라이스가 어려운데 ARR 스플라이스 인덱스는 똑같고요. 1번째부터 그 다음에 2개를
두 개를 주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1부터 1 요거네요. 여기서부터 두 개를 주세요 하니까 2, 3을 리턴하겠네요. 2, 3 이렇게 줍니다. 대신에 ARR은 뭘로 바뀌었어요? 2, 3 주고 나면 나머지 하나예요.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실제로. 리무브. 다른 언어에도 다 있어요. 리무브.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딜리트와 스플라이스로 그냥 리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뒤에 만약에 스플라이스 1,2 두 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는 뭐 3을 넣으세요. 3은 아니고 뭐 7을 넣으세요. 이렇게 되면 1부터 2 빼내고 7을 그 자리에 넣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7까지 주면. 그래서 이런 걸 스플라이스를 쓰고 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다. 헷갈리죠. 그래서 슬라이스와 스플라이스를 막 짬뽕을 쓰면 코드 읽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보여요. 좀 다른 걸로 썼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코드를 막 빨리 읽다 보면 이게 슬라이스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스플라이스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섞어서 쓰는 건 사실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arr.concat 순수함수라 그랬다. 그래서 arr2 해봅시다. 자, arr2는 뭐 4,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rr과 arr2를 합쳤죠.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컨캐트네이션 됐으니까. 그 대신에 arr과 arr2는 조작이 안 돼요. 그래서 컨캣은 써도 된다. 컨캣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 그 다음 조인 있죠, 조인. arr.join 뭐 콤마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면 arr이 1, 2, 3 이런 스트링으로 바뀌죠. 조인은 붙일 때 쓰는 거. 반대로도 있죠. 이거를 어레이로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점 스플릿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홍 이런 거 스플릿 하면 스플릿 나온 김에 홍점 스플릿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아무것도 안 주죠. 아무것도 안 주면 하나씩 잘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ARR3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냥 ARR3 해도 되고 ARR3 할게요. 아직 우리 스프레드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HONG라는 AR3가 생기죠. 안 써도 되겠죠.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플라이스 했고 소트 맵. 자, 소트도 많이 쓰긴 해요. 자, ARR을 이제는 좀 바꿔볼게요. 홈 이렇게 돼 있고 뭐 AR3을 하나 해볼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R3점 소트 하면은 2, 3, 4, 5 나오죠. 리버스 하면은 5, 4, 3, 2 나오고. 근데 요거를 소트를 이런 걸 소트로 하고 싶어요. 내가 아이디가 4야 홍은. 그런 다음에 아이디가 뭐 1이야. 네임은 킴이야. 이런 거 있죠. 이걸 아이디 순서로 소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rr.sort 하죠. 이건 무슨 함수네요? 지금 sort, map, filter, find 이런 거는 다 고차 함수예요. 고차 함수라는 거는 인자로 어떤 함수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를 받아요. 내가. 자, arr이 하나씩 오는 겁니다. 그럼 얘 하나죠. 그래서 요거 온 거를 내가 A라고 하고 B 두 개를 받죠. 인덱스를 그 다음에 받죠. 그래서 A와 B를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A가 되고 0번째가 A로 들어오고 1번째가 B로 들어오죠. 그럼 A.id가 B.id. 다른 언어들은 이렇게 구현을 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소트는 어떻게 하냐면 -1, 0, 1이에요. 그래서 지금 A.id가 지금 4잖아요. 4 빼기
이 세 개로 무조건 리턴해야 되거든요. 그럼 A.id가 4야. B.id 1이에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이쪽이죠. 그럼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른쪽이면 순서 바꾸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4야. 그러면 1 빼기 4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리버스를 하고 싶어.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i, 요걸 B.id 하고 A.id 하면 리버스죠? 이렇게 리버스, 소트 쓰는 거. 소트 이렇고, 그 다음에 AR.map. 맵도 순수 함수다. 맵은 여기 있는 값들, 이런 건 다 순수 함수예요, 고차 함수는. 그래서 여기에 A를 하나씩 받아요. 하나씩 받아서 이름만 주고 싶은 거야. 그럼 A.name. 자, 이렇게 했어요. 요런 워크만 딱 썼어요. 그럼 여기 뭐 나오죠? 리턴 되는 거는? 홍이랑 킴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리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은 정말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네임이 아이디가 뭐 3 이상인 놈만 주세요. 이런 거. 필터 거는 거죠. 그래서 필터 A를 주는데 A.id가 3 이상인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리듀스 해야 되는데. 자, 리듀스까지 합시다. 자, 리듀스, AR.reduce. 자, id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리듀스가 합.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이제 합이니까 썸이라고 합시다. 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받는 거 A라고 할게요. 인자값을. 그럼 요거는 뭐죠? 썸 더하기 A.id 하면 되죠. 이 A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요거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여기 A로 들어왔으니까 요거의 id는 1이네. 그죠? 그럼 1 더하기 썸이네. 그럼 썸은 처음에 뭐예요? 0이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다 콤마 초기값 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썸은 처음에 초기값은 0인데 A.id를 받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돌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다 썸에. 그죠? 썸이 1이 됐네요. 그 다음에는 요걸 주죠. 요걸 딱 주니까 A에 여기 두 번째 게 들어간다. 썸은 지금 몇이에요? 1이네. 1 더하기 A.id 4. 5. 5가 다시 썸에 들어가죠. 그럼 리턴은 뭐가 돼요? 5가 되겠네. 그죠? 리듀스. 이게 만약 다 숫자면 이걸 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RR 3점 리듀스 여기 그 항상 뭘 받는다고? 썸 값을 받는다고. 그죠? S라고 할게요. A 화살표. 뭐 하면 되죠? S 플러스 그냥 A 하면 되죠. 얘는 초기값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숫자일 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 값이 초기값이에요. 그러면 2가 처음에 S에 들어갔어요. S가 2예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부터 돕니다. A에 4가 들어왔네요. 그럼 2 더하기 4, 6. 6 더하기 3, 9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얘 유니크 값만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일 쉬운 방법. new set 하면 되죠. 해가지고 ARR 3 하면 되죠. 그럼 이때 타입은 뭐예요? set 타입이네. 이걸 다시 어레이로 받고 싶잖아. 우리 유니크 어레이만 받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어레이인데 set을 이거 흐트러 뿌려줘 이런 뜻입니다. 흐트러 뿌려줘. 그러니까 set에 각 인자들을 다 흐트러 뿌려줘. 그러니까 set에 요거까지는 2, 4, 3, 5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set에서 어레이로 타입이 변환이 되는 거죠.